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문제 해결에서 알고리즘의 설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한번 꺼내서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알고리즘의 설계에 관한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설계.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이 도대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 첫 번째, 알고리즘의 개념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알고리즘의 설계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자, 한번 이러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히 정의된 유한격의 규칙과 절차의 모임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면서 쭉 진행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보다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고리즘 설계. 알고리즘 설계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로부터 목표 상태에 이르기 위해 어떤 작업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수행할지를 규정하는 작업을 알고리즘 설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알고리즘이 진행되는지 한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기초 요소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다시피 생활 속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가령 화재가 났을 때 대피를 하는 요령에 대해서 우리가 매뉴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대피할 적에 누군가가 이렇게 불이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들은 신속히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매뉴얼 속에서 우리가 그 대피를 해야 되겠죠. 자, 평소에 이렇게 대피 훈련을 미리 잘 해두면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알고리즘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보다 신속히 대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이야 하면은 우리가 연기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몸을 낮추고 비상구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령 라면을 하나 이렇게 끓여 먹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러한 요령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작업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이렇게 규정하는 작업이 미리 되어 있다면 보다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을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은 그때 이제 면과 서퍼를 넣고 이렇게 3분 후에 이렇게 또 3분 또는 5분 후에 따뜻하고 맛있는 라면을 먹는다 하는 것이 일종의 라면 조리법인데 이것 또한 생활 속에서 이러한 알고리즘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알고리즘이라 할 적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히 정의된 유한계의 규칙과 절차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임을 이러한 알고리즘을 따라서 준수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잘 이렇게 라면도 만들고 이렇게 대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고리즘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조건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력도 그 다음에 출력, 명확성, 유한성, 수행 가능성 이러한 5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리즘의 조건에서 한번 입력과 출력에 관한 알고리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조건 중에서 자,
입력과 출력. 첫 번째, 현재 상태에서 입력은 뭐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외부에서 입력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문제의 현재 상태이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출력이 되겠죠. 알고리즘에 규정된 이러한 출력은, 목표 상태의 출력은 알고리즘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수행된 산출물, 그리고 문제의 목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리즘의 조건 중에서 입력 조건과 이 출력 조건을 알아봤고, 그 다음 명확성 조건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확성은 말 그대로 그 목표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명령이 모호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명확성은 뭐냐? 알고리즘 각 단계의 명령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한다. 가령 라면을 끓일 적에 아까도 봤겠지만은 3분을 끓이려면 3분 딱 되면은 정확하게 3분이면 3분 이렇게 되는데, 명령이 팔팔 끓으면 넣어라 이렇게 되면은 그 명령은 모호합니다. 팔팔 끓었다는 단계는 누가 봤을 적에는 어떤 사람은 미진하게 끓어도 팔팔하다 할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팔팔 끓어 넘쳐야지 팔팔 끓었다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을 하면 안 되고 명확하게 그냥 처음에 물을 이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3분 후에 이렇게 팔팔 끓기 시작해서 3분 후에 이렇게 팔팔 끓었다. 또는 라면을 투입한 지 5분 후에 이렇게 라면이 익었다 하면 5분, 이렇게 명확하게 그런 명령이 주어져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고 그냥 익었을 때 꺼내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분이면 5분, 또는 90도에 달하면 또는 100도에 달하면은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명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알고리즘의 조건은 유한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 유한성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성은 알고리즘을 명령대로 수행하면 정해진 단계를 거쳐 유한한 시간 안에 종료되어야 한다. 일정한 정해진 시간 안에 이 끝이 나야 됩니다. 그냥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고, 딱 명령이 딱 진행되면은 가령 3분 후에 또는 5분 후에 이렇게 끝이 나야 됩니다.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진행되면은 곤란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미로 찾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요렇게 미로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탈출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유한성은 보면은 미로의 한쪽 벽면을 따라 가다 보면 반드시 축으로 나올 수 있다 하는 정해진 단계에 거쳐 일정한 시간 안에 이것이 끝나야 됩니다. 가령 이렇게 나가는데 3분 내로 나가라든지 5분 내로 나가라든지 그러한 유한성이 있어야 됩니다. 딱 끝나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무한정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유한성과는 거리가 멀죠. 그냥 여기서 탈출은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계속 있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유한성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령 3분 내로 탈출하세요 하면은 이 정해진 그런 시간 내에 정해진 그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쭉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유한한 시간 안에 종료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의 유한성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조건 중에 수행이 가능해야 된다. 그냥 실행이 가능하지 않은 그 엉뚱한 그런 것을 명령으로 주게 되면은 그거는 곤란하겠죠. 그거는 하지 말라는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은 각 단계가 반드시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것을 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그거는 곤란하겠죠. 그거는 아무리 실행하려고 해도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것을 두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은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의 조건에는 우리가 이렇게 5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 방금 보다시피 입력, 출력, 명확성, 유한성, 지금 방금 본 수행 가능성, 이러한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알고리즘의 조건에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쭉 한번 우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습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알고리즘 설계 부분에서 5가지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한 번 더 개념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알고리즘의 개념에 대해 말해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알고리즘의 설계에 대해 말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 앞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영상을 앞으로 올린다든지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설명했다시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히 정의된 유한계의 규칙과 절차의 모임이라고 했죠. 이 부분을 쭉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알고리즘의 설계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했을 때 우리가 앞부분에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상태로부터 목표 상태에 이르기 위해 어떤 작업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수행할지를 규정하는 작업을 알고리즘 설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답과 한번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자, 이게 정답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개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히 정의된 유한계의 규칙과 모임이다.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 여기 알고리즘의 개념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5가지 알고리즘 조건도 이해해 주세요. 입력, 출력, 명확성, 유한성, 수행 가능성 이런 부분도 한번 빈칸에다가 한번 또 적어보는 그렇게 하면 더욱더 공부가 더 잘 되겠죠. 자, 그 다음 알고리즘의 설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로부터 목표 상태에 이르기 위해 어떤 작업을 순서로 적용하여 수행할지를 규정하는 작업이다 이라고 이렇게 앞부분에서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화재가 났을 때의 대피 요령이라든지 그 다음 라면을 조리할 적에의 그런 이런 생활 속 알고리즘을 한번 설계를 해본다든지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학교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서 이렇게 세수를 하고 또 준비물을 챙기고 책을 챙기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다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는 것이 생활 속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아주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가령 1차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짜야 되겠다. 그런 것도 다 자기한테 알고리즘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생활 속에서도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계 전략을 세우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적에 가령 순차 구조라든지 또는 반복 구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더 간략하게 자기가 알고리즘을 세움으로써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짜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면은 보다
좋은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요 알고리즘의 설계 전략을 공부해 보기로 하고, 자, 여기서 또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